지금은 당계에, 당원 게시판에 당대표와 당대표 일가의 이름으로 쓴 게시물을 가지고 난리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관심이 있나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경기가 얼마나 나쁜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고 당계에 누가 글 썼는지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선 제1의 사랑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혹자는 사랑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예, 정말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좋으면 그냥 사랑만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용산에서 권력도 누리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고 사랑도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 민생도 내팽개치고 경제도 내팽개치고 국민의 삶은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워내면 저 간악하고 무자비하고 몰각한 저 정권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감히 국민을 이기려고 합니까? 어디 감히 국민 위에서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합니까? 임기 5년 절반이 지났는데 한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자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정권은 국민을 그야말로 물러보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할 겁니다. 검찰을 보십시오. 바로 나왔잖아요. 총리실,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모든 있는 협박, 없는 압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우리 당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협박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 내용을 기소에 포함했습니까? 증거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니까. 아니 이런 검찰을, 그리고 그런 검찰이 짜집게 해서 내놓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켜봐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춥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추운 겨울이 춥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움츠러들면 저들은 더 우리를 못 살게 굴 겁니다. 그래 봐, 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누르면 눌려지는 거야. 국민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더 크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간악한 정권이 무너질 그날까지 반드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제가 길게 했더니 야단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로 끝내야지 또 깔끔하겠죠?
이것저것 필요 없다. 김건희는 특검으로 조선 제1의 사랑꾼 윤석열 김건희를 특검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조선 제1의 사랑꾼이라니요. 너무 후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발언은요, 역시 강서에서 오셨습니다. 홍재희 구의원님 계십니까? 예, 발언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강서병 지역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강서구 의원 홍재희입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무너져 가는데 이를 해결할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초호화 변호인단,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을 뛰어넘는 검앤찰로 전락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수많은 의혹의 증거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본이라도 짜여 있듯 차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김 여사를 변호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에 내일은 또 어떤 녹취록이 터져나올지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수사에서 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 증인을 가둬놔야 안심이 되는 이 정권, 참으로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여당은 야당 대표 기소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은 거부한 채 망치 눈에는 못만 보인다는 윤석열 검사의 옛 버릇을 그대로 닮아가는 듯합니다. 국민의 힘이라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힘자랑만 하고 있는 노릇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를 기회 삼아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저들의 꼴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검찰 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 주십시오. 2016년 국정농단에 이어 또 한 번의 추위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라는 강추위입니다. 국민들이 추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향해 출발하는 탄핵열차에 다시 한번 몸을 실어주십시오. 17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실어주셨지만 국민 여러분 없이는 역부족입니다. 국회는 물론 국민을 거부하는 윤석열, 김건희를 거부해 주십시오. 우리는 8년 전 촛불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겨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하나된 마음은 뜨거웠고 매서운 겨울바람도 촛불을 끄진 못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국민 행동의 날입니다. 거리로 나와 그들에게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매일같이 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을 하다 보면 100명 중 20명이 저희에게 따져 묻습니다. 김건희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 20명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나 두렵습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은 이재명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의 분열,
대한민국의 분열을 원하는 저들의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되찾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탄핵 열차는 매주 토요일 국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희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만연명 거짓말, 대통령은 각성하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김건희를 특검하라! 예. 이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으로 저희 역시 외통위에서 활동하시는 남인순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통위 아닌가요? 아, 복지, 죄송합니다. 복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늘 2차 비상행동, 외통위하고 산자위가 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좀 당번을 바꿔서 보건복지원인데,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송파입니다. 송파의 그 주민들께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송파 여러 공원이라든지 또 하천을 산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정말 못 살겠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김건희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명품백을 받는 과정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후회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연일 터져나오는 명태균 게이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 버젓이 대통령이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지난 8년 전에 윤석열 검찰 시절에 단죄했죠?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받았죠? 그러면 공정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추워지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시장통을 가보면 너무나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요즘 병원 가기도 두렵습니다. 의료 대란, 아파도 참고 지냅니다. 이렇게 민생을 망치고 국민의 건강을 어렵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방탄에만 몰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송파 시민들도 일요일 오후 5시 잠실역 2번 출구에서
손에 손을 잡고 송파 시민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와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송파가 촛불이 많이 모이면 서울의 여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죽어라 하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보호하면서 앞장서서 뒤에서 앞에서 시민들 보호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자존심 상한 거, 우리 시민들의 명예 짓밟힌 거,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 고생하는 거 이제 제대로 바로 잡읍시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읍시다. 할 수 있으시죠? 예. 일요일 날 오후 5시 이번 주입니다. 잠실역 2번 출구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5시 잠실역 2번 출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저희 그럼 다음 발언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갑인데요. 저희 정동근 대학생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예. 모시도록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생위원장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에서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22살 대학생당원 정동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R&D 예산을 삭감하고 그 R&D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한 카이스트 학생의 사지를 들어 입을 틀어막고 쫓아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타겟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화를 독점받고 반인권적인 정책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하면 김건희 씨는 순진한 면이 있다면서 언론과 야당이 조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되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대 대학생 당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야 할 것은 20대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박하고 힘들다는 것에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학생들조차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저기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인지 모르나 봅니다.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와 내가 왜? 라는 행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고작 2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왜 이렇게 피로하고 지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대학생 친구들은 극심한 취업난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에 매우 급급합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의 곁에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검찰의 무도한 칼을 맞고 지금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에 계신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마음 깊숙이 공감하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지만 검찰이 바로 서기는커녕 현재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개가 되어서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를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대통령을 막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꿈꾸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 권한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주십시오. 80년대, 90년대 대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독재 권력에 맞서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2000년대 대학생들의 차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이 무도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내일 있을 촛불 집회, 다음 주에 있을 촛불 집회, 그 다음 주에 있을 촛불 집회까지 끊임없이 나가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목 놓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오셔서 꼭 목소리를 외쳐주십시오. 사실 대본을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이게 너무 긴장이 돼서 이게 말이 계속 헛나가네요. 아유. 네. 우선 뒤에 발언하실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성북갑의 정동근 대학생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청년들은 물류센터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님은 이런 청년들의 절절한 마음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구호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공천 개입 김건희를 특검하라. 열받아서 못 살겠다. 김건희를 특검
서초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갑 김한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갑 지역위원장 김한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를 것 같아서 깨알 한번 홍보하면요. 저는 지금 중앙당,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대변인으로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전략 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초갑 지역위원장 김한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분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추운데도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를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여기에 진짜 국정 운영을 고민하시고 정책을 고민하셔야 되는 국회의원 분들이 계신다는 거 전 너무너무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에 있는 삶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셨던 우리 의원님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서울역 이렇게 특검하라 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매일 김건희 특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신데 제가 이제 신혼이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남편이 얼굴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너 언제 얼굴 보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길에 나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길거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3부서인 우리 국회 앞에서 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따숩게 따스운 밥 먹고 누워있고 싶은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정치가 작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언론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저는 어저께 박정훈 대령의 판결이 아니라 구형이 최고형인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조사관이 자신이 공익 제보를 한 것을 갖고 오히려 최고 구형을 하고 진짜 심판받아야 할 전화를 건 저기 대통령실에 있는 그 누구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일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데 동일한 행동을 하고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웬만해야 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웬만해야 집에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이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누구나 다 아시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국민들이 모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일하라고. 제대로 좀 수사하라고. 누가 잘못됐는지 밝혀달라고.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넘어서 경기는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타랑할 때 조선 제1사랑꾼이
자기 와이프 얘기할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에서도요, 우리 서초 맛집들이 많습니다. 방배동 맛집도 있고,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이런 많은 맛집의 상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도 이런데, 하물며 이런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계 부채가 너무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꿔야 할 시간에, 정책을 고민해야 할 이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조차 굴러가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사법을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명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민주주의가 퇴행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지금 70% 이상의 지지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특검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하라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뭘로 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울이 더욱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겨울을 더욱더 뭉칠 것이고 거리로 나올 것이고 이 거리 정치의 승리로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앞장서는 곳에 우리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 국민들이 그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입니다. 정말 우리 검사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 집행기관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양심적으로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검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양심의 고백이, 양심의 선언이, 양심의 제보가 나라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우리 판사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이재명 대표님께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법관의 양심으로, 법조인의 양심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기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법관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지지를 50% 이상 받는 당대표, 대통령 후보를 함부로 막을 수 있는지, 죽이기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제도가, 이런 민주주의의 작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독재 정치하에 삼권 분립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사법의 법적인 엘리트들의 판단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사법을 어떻게 견제할지,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현재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그 제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소 좀 어두워졌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추운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우리 유튜버, 그리고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요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제 우리 원내대표님 같은 그런 잘하는 노래는 아니고요. 요즘 힙한 아파트를 한번 개사를 해보고 싶어서. 네, 제가 기호 같이 할 거고요.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끝나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 중에도 사랑이 꽃피고, 저 결혼했잖아요. 네, 사랑이 꽃피고, 아기도 낳고, 그쵸?
선거도 하고 밥도 먹고, 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민중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르는 조직화된 민중의 힘이다. 전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민중의 힘들이 사실 각각의 세밀한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꽃 피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을 해도 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을 해도 미래를 꿈꾸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없다면 우리가 왜 현재를 투쟁하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면 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특검을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특검을 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불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정농단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거냐면요.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데 개사를 해서 부르면 마지막에 그리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하면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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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렬이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명령. 국민의 명령. 명령 스타트. 김건희 특검해 김건희 내려와 윤석열 그만해 빨리 감사합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와, 네. 서초갑 맞죠? 서초갑 김한남 위원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투쟁도 즐겁게 하자.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요. 저희 구호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공천 직접 지시 대통령은 해명하라! 국힘도 공범이다! 특검 수용 결단하라! 예. 그러면 역시 저희 강남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의리죠. 강청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을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강청희입니다. 지금 김건희하고 강청희하고 누가 더 유명합니까? 아쉽게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온 국민들, 어린아이들 다 알 정도로 모든 현수막과 모든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이름 쓰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강청희가 가려질까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처벌을 안 받고 또 특검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특권을 가진 계급,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2024년 11월의 대한민국 오늘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하루 종일 언손 녹여가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을도 물론 서명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약한 곳, 험질 아닌 험지인 곳, 그곳에서 서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 싸움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옷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좀 파랭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빨갱입니까? 또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맨날 김건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한 건 윤석열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자, 지방검사장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마치 국가에 충성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 충성하잖아요. 김건희한테 충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거짓말장입니다. 그 후에 임금왕자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그랬죠? 누가 썼다고 요새 나옵니까? 그다음에 용산 이전하는 거 우리 다 천궁으로 알고 있었죠? 누굽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까먹는 짓을 아무 꺼리낌 없이 일개 개인 어떻게 보면 농단이죠. 이 국정농단의 공범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김건희 특검을 외칠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제적 공동체 그리고 이런 모든 국가농단에 있어서 국정농단에 있어서 같은 공범인 윤석열을 겨냥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번 토요일날 집회 김건희 특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도 김건희 특검입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법에 의해서 테러당한 겁니다. 1월 2일 날 정치적 목적의 암살 테러를 당했죠. 그 다음날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재 영입 5로 들어가서 1월 3일 날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사의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쓴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전 4월 달 강남에서 강남 닥터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뛰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5만 표라는 적지 않은 표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일은 이재명을 사법 테러에서 지키는 의사로 다시 이 자리에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강청이가 우리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구하고 이 갑진년에 반드시 우리가 민주당에 승리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또 지지와 같이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호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공천 개입 윤석열을 특검하라! 감사합니다.